지금 현재 미국에서 6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재 한국에서는 개발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. 이제 30대 중반이 되셨고 서울에 이제 자가가 있습니다. 뭐 빌라긴 하지만 그래도 강남에 서초에 내 집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아까 저한테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대한민국 출산율이 지금 저하가 되고 있다. 근데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걸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셨잖아요.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. 쉽게 말을 하자면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여유가 없다. 심적인 여유건 뭐 돈적인 여유건 시간적인 여유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. 공무원 준비하거나 고시중 공부하는 사람한테 낳으라고 안 하잖아요. 그쵸. 결혼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. 안 하지.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니까. 그치. 한국 사회가 지금 다 같이 그런 식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.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비단 지금 와서 그런 걸까? 아니면 옛날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심적 여유가 원래 없었을까?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저는 이 모든 거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서울 집중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서울 집중화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.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집을 사기도 너무 어렵고 월세는 계속 비싸질 것 같고 전세는 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전세가 없었으면 집을 못 샀을 텐데요. 그쵸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동의 유연화도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미국은 사람을 해고하고 이런 게 되게 쉬워요. 한국에 비해서. 우리의 짤 보면 You are fire 막 하면서 막 트럼프가 막 옛날에 사장일 때 너 해고야 막 하면서 잘라버리는 그런 게 진짜 가능하다는 거야? 저도 그 날 저녁에 와가지고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. 진짜로? 한 번 당한 적 있어요. 근데 한국 사장이었어요. 한국인 회사였어요. 다 한국인이었어요. 그때 생각하면 살짝 눈물 날 것 같은데 정말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물론 이게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막 이런 건 맞는데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문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이 업계는 그 실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더 좋은 돈을 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, 어떻게 보면 약간 자영업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. 해고를 하는 게 쉬우면은 반대로 채용을 하는 것도 쉬워요.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소프트웨어 업계에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간의 격차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죠. 미국은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? 굉장히 그렇죠.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운 게 한국보단 덜하다 이런 거죠. 한국은 자르는 게 일단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자기가 맘먹고 있으면 거의 못 자른다고 저는 알고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채용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.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이상한 사람 고용하면 안 되니까.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의 경력을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고인물 리그가 되는 거죠.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노동이 유연화해지면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. 내가 언제 자를지 모르니까. 그쵸.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뭐 부산 쪽에 큰 이런 뭐 IT 기업들이 많이 있다. 그러면은 뭐 내가 여기서 잘려도 부산에 가서 일을 해도 되는데,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옵션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.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 집을 사는 것도 결국에 한국의 IT 기업들은 다 서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막 부산 같은 데다가 기업을 낸다? 그러면 개발자를 뽑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. 사람이 없으니까. 역으로 구직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오히려 더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. 일자리가 거기에 다 몰려있으니까. 근데 실제로 20대 분들 집을 많이 구해주잖아요. 대구나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. 물어봐요. 부산, 대구도 큰 도시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시냐. 근데 그분들이 비슷하게 다 얘기를 해요. 대구나 부산에는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별로 없고 간혹 있더라도 내 커리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양질의 직장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큰 도시 2개가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직장이라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, 뭐 제가 안 좋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. 이 집에 내가 원리금을 다 갚는다고 치면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주거세는 없는 거니까 그치. 소비를 좀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살 수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은 다 서울에 몰려 있어가지고, 좋은 학교들은 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뭐 20대 30대들을 다 서울로 끌어올리고 그 20대 30대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
아니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점점 이제 수도권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이런 형태잖아요. 어떻게 그쵸. 보면은. 근데 이 형태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서울에서 어떻게 직장을 잡으면 그러면 지방을 소멸을 한다는 건데 약간 통계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서울 집중화로 인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가정을 꾸릴 만큼의 여유도 없고 20, 30대들이 여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집중하느라 개인주의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, 가정을 꾸린다 해도 이 가정을 지킬 능력과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결혼을 안 하고, 결혼을 간혹 하더라도 아이를 보호할 능력이 안 되니까 또 아이를 또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 집중화라고 들리는데 네. 그럼 이 서울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? 근데 진짜 없어요. 왜냐면은 없는데 왜 나오신 거죠? 아니 왜냐면은 서울 집중화를 깨려면은 서울의 집값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차악을 맞는다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으면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보면은 지금 서울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서울에는 정말 인프라가 다 있잖아요. 사람도 많고 대중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 뭐 맛있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많고 직장도 많고 막 정부에서도 그래가지고 막 공기업들을 다 막 지방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. 저는 공기업만 가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정말로 잘 되려면은 좋은 대학교가 지방에 많아져야 된다. 그 좋은 대학교라 하면 무엇일까요?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되게 힘들긴 한데 개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뭐 제가 있었던 뭐 필라델피아나 아니면은 뭐 그 뉴욕, 뉴저지 이쪽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하지만 그래도 좀 있긴 하고, 보스턴에는 이제 MIT, 하버드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좀 IT 기업들이 있고, 그다음에 시애틀 쪽에는 이제 유덥이라고 또 좋은 대학교가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그 아마존 쪽 많이 가고, 아니면은 캘리포니아에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위치한 또 다른 UC 대학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, 원래는 서울대 다음에 막 연세대, 뭐 부산대가 엄청 좋았었는데 부산대가 요즘은 거의 서울의 10위권 대학한테도 밀리고 있는 약간 그런 실정이잖아요. 물론 카이스트나 뭐 유니스트 뭐 이런 학교들도 있긴 한데,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좀 약간 정부가 약간 인위적으로 키운 대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학교들이 많아져야지 그 학교들을 주변으로 이렇게 상권이 불하고, 저는 좀 약간 개발자라서 개발자 쪽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, 학교에서 약간 인턴 같은 것도 하면서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, 그리고 약간 대학원도 좋은 대학원이 있으면 대학원도 가고, 이런 식으로 그 학교 주변의 직장이랑 이런 상권들이 부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서울의 인프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서울의 학교들한테는 좀 약간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 되게 위험한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. 네. 남자 여자에서도 누가 좀 더 페널티를 주던지 네. 좀 더 가산점을 주던지 네. 뭐 이러면 반대쪽 입장에서 난리가 나잖아요. 저는 사실 그 러셀님이랑 저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30대잖아요. 근데 10대 뭘 알겠어요. 10대는 그냥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냐 최대의 관심사잖아요. 그럼요. 네, 그럼 20대 그냥 대학교 가가지고 뭐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결국에는 뭐 열심히 놀고 취업하느라 정신없고 약간 이럴 때잖아요. 근데 30대 정도 되면은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이고, 그다음에 이 사회 시스템이 진짜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신호가, 저는 지금 서울의 출산율이 0.5라고 알고 있거든요.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전 세계 최하잖아요. 저는 이 서울 집중화 현상이 없어지면은 그런 여유도 생기고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.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너무나도 메리트들이 많기 때문에,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년에 정원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. 서울의 출산율 0.5인데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다른 유학생들을 많이 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다 서울로 오면, 그러면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치. 요즘 지방에서 줄줄이 문 닫고 있는 대학교들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. 네.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있어요. 되게 약간 동네가 안 좋은 곳에.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엄청 좋은 곳에 있잖아요. 대학교들이.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, 굳이 대학교가 그렇게 좋은 곳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.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잘 보면 우리나라 대학교들이 주요 요지에 다 있어요. 그리고 공부가 제일 목적이잖아요. 맞아요. 대학교는.
저는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성균관 대학교가 실제로 옮겼어요. 저는 그래서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어요. 그치. 서울에 있다가 이과 캠퍼스가 수원으로 갔어요. 솔선수범을 한 거죠. 저는 그냥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한번 이 얘기가 얼마나 맞는 얘기일지 아닐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. 이제 우리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네. 찬성 또는 뭐 반대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좀 댓글에 많은 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난 나만의 아이디어나 나만의 이런 철학이 있다. 언제든지 저는 환영이니까 제 메일로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서울 집중화에 대해서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. 근데 인터뷰를 하다 불현듯 드는 생각이 왜 서울 집중화가 이렇게 가속화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찌됐건 KTX의 발달과 도로교통망의 발달로 인해서 급격하게 가속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광주 사람이거든요.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서울 가는 걸요 진짜 큰 행사였어요. 저희 서울 가는 게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로 가면 이제 영영 뭔가 이별할 것 같고 하는데 요즘 갔다 와. 그쵸.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더욱 대학들을 옮길 수 있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물론 대학들을 옮기면은 실질적으로 되게 불편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. 의대가 만약에 뭐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은 교수들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뭐 실질적인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, 뭐 서울에 무조건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. 저도 그냥 쓰는 생각이에요. 좋은 의대들을 다 지방으로 다 뿌려버리면 어찌됐건 요즘 의대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. 네. 그럼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또 지방이든 뭐든 다 갈 것 같긴 하거든요. 당연히 가겠죠. 의대를 안 가려고 그냥 일반적인 과는 또 안 갈 거잖아요. 안 가죠. 그럼 또 의대를 가게 되면 네.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에 또 의대병원을 하나 설립을 해야 될 수도 있고, 그럼 또 좋은 대학병원이 하나 생기면 상권 인프라도 되게 잘 갖춰질 것이고, 그쵸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한국이라는 땅이 물론 작긴 하지만 굳이 서울에 이렇게까지 바등바등 모여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여기서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네. 저는 생각도 드는 게 네. 그러면 본인은 서울에 집을 왜 구하셨나?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.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뉴욕에 살고 싶으면 뉴욕에 살 수 있고, 뭐 시애틀에 살고 싶으면은 뭐 시애틀에도 뭐 이런 IT 컴퍼니들 많이 모여 있고, 플로리다 쪽에도 많이 모여 있고,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한국은 판교, 강남 아니면 없어요. 개발자 입장에서? 네, 개발자 입장에서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광주라든지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 같이 좋은 학교들이 그런 데 딱 있으면은 그런 데서 IT 기업들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, 저는. 근데 사람들이 나 이제 서울 사는 거 너무 힘들어. 이제 좀 광주 가가지고 그냥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.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서울에서 자란 사람 입장에서도 나는 지방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옵션이 없는 거예요. 지금 현재로서는. 그거 자체가 국가로서 좀 약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,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희 때만 해도 당연히 서울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지 라는 건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살짝 미국병이었어요.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6년 동안 살면서 진짜 매일매일 너무 행복했어요. 근데 그 행복했던 감정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약간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, 그런 희망에 되게 가득 찼었거든요. 그건 타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런 것도 있어요. 결국 제가 한국을 다시 오게 됐잖아요. 근데 다시 오게 된 이유도 비자가 안 돼서 온 거예요. 만약 비자가 됐다 하면? 전 남았을 것 같아요. 6년을 있으면서 한국을 딱 한 번 왔어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 비자가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딱 왔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. 패배자라는 느낌.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, 내가 실패했다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, 딱 한마디로 하자면 그런 기분이 들었죠. 그 결국 20대들이 다 서울로 와가지고 박 터지게 경쟁을 해가지고 직장을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. 좋은 직장을 특히. 그러면 결국 밖으로 밀려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심정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역으로 마찬가지로 미국도 젊은 친구들이 결국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팍 터질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? 미국은 자국민 보호주의 그런 게 엄청 세요.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외노자인 거예요. 그렇죠. 엄청난 페널티를 받았어요. 저를 고용을 하려는 그 기업은 무조건 이제 비자를 스폰서를 해줘야 된다. 이게 엄청난 페널티죠.
왜냐면 그거를 해주려면은 막 변호사비도 엄청 써야 되고. 근데 굳이 이걸 외국인한테 해줄 필요가 없다. 없죠. 그냥 어차피 다른 사람 대체가 뭐, 되는데 네, 뭐 언어도 더 잘 통하고. 그쵸? 네. 근데 미국은 또 머나먼 타지에 내 고향도 아니야. 근데 거기선 될 것 같다 생각해. 근데 서울인데 홈그라운드 갔을 때 오히려 그 패배자고 우울감이 커져. 말이 안 되지 않아요? 아니, 미국에서 그 생각이 들었다면 한국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? 미국이 훨씬 개발자 연봉이 높아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얼마 정도요? 저도 뭐 정확한 액수 막 이런 건 모르는데 웬만큼 시니어로 가면은 뭐 2억은 당연히 가뿐히 넘고. 2억이요? 네. 연봉 2억? 네. 그 미국은 그 대신 물가가 비싸고 주거비가 되게 비싼데도 똑같지 않나요, 그러면?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, 주거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좋은 집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았던 뉴저지만 해도 한 5억, 6억? 그러니까 50만 불, 60만 불 정도면은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30평대 아파트?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하우스, 웬만한 사람들이 하우스에 살거든요. 이제 막 방 3개 정도 있고, 막 지하실 있고, 마당 있고. 그런 하우스가 한 50만 불, 60만 불. 물론 상태에 따라 주택이야 너무 천차만별이니까.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의 아파트, 강남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20억이잖아요. 24평 기준으로 거의 20억 가까이 하죠. 네. 그리고 서울만 비싼 것도 아니고 과천도 비싸고, 성수도 비싸고, 흑석동도 비싸고, 뭐 광교도 비싸고. 안 비싼 데가 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보면 주거비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렌트비는 비싸요. 렌트비는 한국보다는 훨씬 비싼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한국도 점점 월세가 비싸질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을 구매를 한 것도 있어요.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네. 제 채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? 러셀님의 채널의 매력은 한 가지에 얽혀져 있지 않은 중구난방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약간 인터레스팅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면은 뭔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제가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, 저도 사실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었는데 어렵죠. 좀 제 얘기가 또 그렇게 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라가지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. 이게 꼭 전문가만 나와서 얘기를 할 게 아니잖아요. 저희가 공중파가 아닌 이상. 네.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30대 젊은이들이 네. 관심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공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걸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 뿐인 거고. 네.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저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또 악플도 많이 달릴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네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네.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